미국에서 개봉 첫 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억 원의 흥행을 거둬들이면서 트와일라이트의 흥행 기록을 완전히 넘어서 미국 10대들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영화 헝거게임. 12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독재 국가가 있죠. 파넨입니다. 네. 이 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생존 게임, 헝거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매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어린 소년, 소녀들이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을 때까지 생존을 겨루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12구역의 헝거 게임의 추첨식에서 캔니스 여동생인 프림 로즈 이름이 호명이 되고 I volunteer as tribute. 동생을 대신해 참가를 자청한 캔니스는 함께 뽑힌 피타라는 인물과 함께 이 수도 캐피털로 향하게 됩니다. To be trained in the art of survival and to be prepared to fight to the death. 미국에서는 거의 신드롬이라고 한다는데 엄청나죠. 개봉 3주차인데 3억 달러가 넘었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속편이 아닌 영화로만 따지면 역대 1위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대 시장의 폭발성을 증명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도 역시 미국에서 첫 주 개봉할 때 굉장한 성적들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헝거게임도 역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SF로서 어떤 굉장한 그런 그 상업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Throw that metal thing over there. What? Those guys are looking at you like you're a meal. 영화의 모티브는 사실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많은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모티브들을 가져와서 재조립한 SF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영화 보자마자 생각나는 영화는 배틀로얄이에요. 배틀로얄. 生き残ったらうちに帰れるんですか帰りますよ。ただし最後の一人だけな。 10대 남녀 소녀들이 남을 다 해치우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기본적인 헝거게임의 틀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배틀로얄하고 이 영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배틀로얄에는 중계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모든 그 독재국가의 사람들이 보고 즐기거나 공포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미디어 환경 때문에 이 영화가 새롭다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사실 미국 리얼리티 쇼들, 예를 들어서 서바이버 같은. 그러네요. 최근에 리얼리티 생중계라는 것도 결국 목숨을 걸지만 않을 뿐이지. 그렇죠. 승부를 벌인다는 데 있어서 원초적 승부에 대한 쾌감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 밑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4, 3, 2, 1.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밌는 건 주인공인 케니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타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확률이 24분의 23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처음으로 자원한 사람이 케니스거든요. 근데 이타적인 인물이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타적인 인물이 가장 이기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모험을 할 것인가를 이 영화가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죠. It's a Mockingjay pen. As long as you have it, nothing bad will happen to you. I promise. 그리고 또 제니퍼 로렌스가 맡은 배역은 사실상 윈터스본의 캐릭터를 뽑아서 SF 속에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배역이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다 부딪혀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너무나 강인한 그런 캐릭터예요. 더 재밌는 건 피타가 이 제니퍼 로렌스 상대방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향 마을에서 다람쥐를 사냥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죠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윈터스본의 영화 장면 그렇습니다. 그게 윈터스본에서 보면 다람쥐를 사냥하는 장면이 그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농담을 할 정도로 이 캐릭터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영화 속에 또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화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남자 주인공이 캐스팅도 캐스팅이지만 극 중에서 초점을 잡지 못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열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그런 액센트를 줘요. 네. 예를 들어서 전차를 타고 처음 그 경기장으로 들어갔을 때 손을 싹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쇼맨십을 보인다든지 Gotta keep this knife. He knows what he's doing. 혹은 게임의 초반부에 극 중에서 악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리에 붙어서 힘을 합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주변 인물들인데 근데 게임을 사실 전쟁 기계들이 와서 게임을 벌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버려요. 평범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운이 너무 나빠서 추천에 걸려서 와서 이제 게임을 벌이게 되는 건데 이 캐릭터들의 상당 부분 아이들이
너무나 전형적인 악당처럼 연기를 해요.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살육을 즐기고 선이다, 악이다 이걸 너무 쉽게 구분해서 관객한테 제시를 해주니까 영화를 보는 재미가 너무 떨어지게 되죠. I'll destroy their stuff while they're chasing us. 역시 액션 영화. 그렇죠. 액션 어떻습니까? 액션. 사실 이 영화의 액션이 좀 소박해요, 의외로. 네, 이 영화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설정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부감을 최대한 누르는 방식으로 액션을 썼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무기가 칼이 아니고 활인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칼을 들고 남을 해치우는 것과 먼 거리에서 활을 쏴서 제압하는 경우에 이 관객들이 느끼는 저항감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케이니스라는 여주인공이 무자비한 사육자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그렇습니다. 소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발성 있는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다듬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요. 미디어 비판에 관한 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떤 현대사회의 지독한 어떤 경쟁심 같은 거. 이런 그 파급력을 일정한 관람가 이하의 보편적인 오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대중성이라는 이름하에 망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 미국에서는 뭐 빵 하고 터졌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네. 국내 흥행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트와일라이트보다는 낫습니다. 네. 대단한 극찬이십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한 별점 주십시오. 네.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소재의 폭발력에 비해 아기자기하게 통제된 오락. 이미 배틀로얄을 봤다면 글쎄. 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시군요. 글쎄.